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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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윤희입니다. 상과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네, 팟캐스트와 유튜브 만드는 불금 PD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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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 오랜만에 또 저희 녹음해가지고 예. 네. 오늘도 저희 그 용도사님은 육아 관계상 뭐 사실 육아 분이 한 분 더 계시긴 한데 네, 어쨌든 조금 더 최신의 왜 말이 이상하네. 하여튼 네, 아이가 좀 더 어려서 네, 지금 예, 오늘 못 오셨고요. 방송 반갑게 잘 들었습니다. 어떤 방송 말씀하시는? 예수와 다윈의 동행. 네네네네. 예, 극찬을 하신 책. 사이언스 북스에 나왔다고. 기독교 출판사가 아닌 예, 어떤 그래도 일반 과학 출판사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면서 소장각이라고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들은 거 티내려고 일부러 지금 다 내용 다 열심히 듣고 있다. 그러니까 방송 요즘에 방송이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금책 방송. 제가 안 나온 걸 꼭 듣는데 제가 안 나온 이게 너무 웃겨요. 왜 자기가 나오는 거 안 듣냐고. 엄청 자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럼 별로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뭐 네. 시사책도 되게 정규 편성을 노리고 계신다고. 역시 들은 거 티내기. 네. 그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예. 네. 윤희님이 안 나오는 걸 많이 제작해야 더 많이 들으시게 되는 거군요. 근데 뭐 예. 네.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아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 거는. 네. 예. 알겠습니다. 산책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데 어떻게 감기 괜찮으십니까? 두 분? 네, 뭐 저는 예, 괜찮습니다. 날씨가 근데 너무 좀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바로 11월인데 네. 또 좀 약간 덥기도 하고 낮에는 네. 좀 그렇죠. 그러니까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그래도 네. 가을은 가을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하여튼 이상하게 올 10월은 좀 뭔가 좀 변덕스러운 느낌이 좀 나고 그리고 장마가 늦게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름에 장마철에는 별로 네. 비가 안 오다가 가을 장마가 막 갑자기 가을 시작하자마자 막 떨어졌었잖아요, 비가. 맞아요. 네, 입추 지나고 나서 좀 늦게 많이 오고 며칠 전에는 좀 더웠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건강도 잘 지키시면 좋겠고. 네. 윤희님 여행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저 네. 베트남 나짱이라고. 예, 낮장이요? 예, 나짱입니다. 나짱. 낮지왕? 현지어로 나짱. 나짱이. 나짱. 예. 아까 저한테 나트랑. 그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나트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순수하게 읽으면 그렇게 써여 있는데 현지인들은 이제 오케이. 많이 해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거기에 다녀왔고요. 예, 좋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게 또 만만치만은 않죠. 예. 뭐 흔히들 많이들 다 말씀하시잖아요. 해외에서 육아하고 온 거라고.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했는데 뭐 또 새로운 환경에서 육아하는 어떤 리프레시가 있어서 예, 또 바닷가에서 네.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좋네요. 예,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좀 쉼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여행을 위한 질문 중에 제가 최근에 그런 질문 받았어요. 여행을 가는 이유가 그곳에 있고 싶어서 아니면 지금 여기가 싫어서. 저는 지금 여기가 싫어서요. 예. 이게 되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가 싫으면 어딜 가도 좋잖아요. 그렇죠. 어딜 가나 경계인으로 살게 될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제가 물어본 거에 잘 피해 가시네요. 네. 뭔가. 네, 하여튼 뭐 예전에 저희 그 여행의 이유 뭐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현대인들에게 여행은 좀 때마다 먹어야 하는 보약 같은 그런 느낌. 네, 이제 좀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네. 불과 뭐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된지 뭐 사실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뭐 가족 여행 이런 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가족 여행 이런 게 되게 흔하고 그렇죠. 20대, 30 저는 그 20대 때 왜 혼자 여행 다니고 이런 걸 생각을 못 했는지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못 간 게 너무 아쉬워요. 그때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가긴 했는데 그쵸. 그래도 좀 아쉬워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비벼서는 가면 가는 건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절실하지 맞아요. 않았던 거지, 그렇죠? 맞아요. 네. 너무 우리 옛날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40대가 돼가지고 네, 제가 이 토크를 이상하게 잡았네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저희 녹음 전에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희 이제 유튜브 용도사님과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효과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한 조만간 새로운 이제 브랜드를 이제 또 런칭하게 돼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조만간 저희가 이제 새로운 유튜브 브랜드를 만드니까요. 네, 금책바의 어떤 자매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날것의 영상을 봤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좋은 말인 거죠? 네. 네. 편집 기술의 승리. 문제는 제가 기술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걸릴지. 네. 이것저것 저희가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 팟캐스트 금책바의 비주얼 담당이셨던 용도사님의 네. 어떤 그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지금 약간 헷갈려요 지금. 너무 표정이 딱 진심입니다. 그렇죠. 네. 그 약간 그 예전에 보면 그 집안에 아들 한 명 밀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 저희가 용도사 밀어주는 느낌. 뭐 한 5남매가 있는데 한 놈이라도 좀 잘 돼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저희는 뒷바라지하고 약간 그런 느낌. 저희 금책바도 유튜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네, 차근차근 선보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윤희님께서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책 오늘 저희 같이 이야기할까요? 예,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로마법 수업이란 책입니다. 예, 부제로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천년의 학교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요. 저자는요? 예, 문학동네에서 나왔고 저자는 한동일 교수님. 예, 저희가 또 예전에 이분의 예. 책을 또 다루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법으로 읽는 유럽사라고 맞나? 잠깐 왜 그래요? 책 제목이 갑자기 왜 그래요? 법으로 읽는 유럽사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예, 예. 그 글항아리에서 나온 좀 됐어요. 그거 소개한 지 꽤 좀 그치. 됐고 법으로 읽는 유럽사 맞아요. 예, 그 책을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연찮게 어쨌든 또 이번에 눈에 띄는 신간이 나와서 네. 그냥 주저하지 않고 골랐고요. 또 제가 관심 있어하는 로마법이라는 주제여서 또 의미 있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번 같은 경우는 제 기억나는 게 그 라틴어 수업이 굉장히 어떤 교양스러운 교양서 같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책인 줄 알고 샀다가 예, 일단 샀는데 한 몇백 페이지 맞아요. 엄청 두껍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예. 그래가지고 좀 장르가 다른 책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예, 이번에는 요번에는 또 그런 책은 인가요? 예, 이번에는 그런 책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라틴어 수업을 못 읽어봤어요. 예, 라틴어 수업을 못 읽어봤고 그 법으로 읽는 유럽사도 사실 그 이전에 사실 유럽법의 기원이라고 문예림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다시 네, 맞다. 업데이트해서 낸 게 사실 그랬네요. 법으로 읽는 맞아. 유럽사인데 기존에 이제 한동일 교수님이 그 이전에 그 라틴어 까르페 라틴어 뭐 그 라틴어 교재랑 이제 그 유럽법의 기원 그 책을 낸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라틴어 수업이 확 뜨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주목을 하고 또 그 책도 새로 나온 것 같고 이 책도 이제 그 라틴어 수업의 연장선인 딱 느낌으로 책 그래요? 제목을 잡고 이제 출판사는 다르지만 라틴어 수업과 출판사는 다르지만 로마법 수업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근데 이 책은 강의를 기획하게 그러니까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나온 책이 맞으니까요. 그 연대 법무대학원에서 네. 했던 강의 내용을 이제 어떤 책으로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라틴어 수업도 그러니까 예. 서강대에서 했던 강의를 중심으로 예. 엮은 책이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네. 있어서 어쨌든 그 강의로 엮은 책들이 어쨌든 대중들이 읽고 소화하기에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도 뭐 어렵지 않게 어느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좀 구성이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막 로마 법이라고 하면 사실 뭐 로마도 잘 모르겠는데 법까지 사실 무슨 조합?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라틴어 수업이 아니었다면 네. 쉽게 딱 뭐랄까 예, 그쵸. 짚기는 어려운 제목이긴 하죠. 그렇죠. 나올 수 있는 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네. 법이라고 하면 영미법이나 그렇지. 대륙법 이렇게 네. 구분하도록 배웠는데 네, 로마법은 그래서 좀 생소하긴 했어요. 예. 뭐 대륙법의 아버지이긴 한데 그래요? 로마법이, 예, 그렇죠. 어. 모든 건 사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서양의 모든 길은 사실 음. 로마로 통하듯이 뭐 법을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음. 뭐 로마법의 아버지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아버지 같은 이 로마법에 어떤 정신이 담겨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잘 풀어낸 책 같아서 대중서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라틴어 수업은 뒤늦게 나중에 밀리의 서재에서 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오디오북이 아니고 오디오북은 이제 전체를 낭독을 한 거라면 리딩북이라고 해서 일종의 요약본처럼 그 책의 핵심을 좀 짚어주고 필요한 데를 읽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걸로 한번 들어봤어요. 네. 근데 약간 거의 무슨 잠언록 같은 느낌도 좀 나고 내용이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뭐랄까 좀 진짜 그 어떤 이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니지만 어떤 노지식인의 막 그런 잠언록 같은 느낌? 저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라틴어 법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라틴어 그 법언이라든지 유명한 문장들을 하나하나 번역하다 보면 되게 좀 좋은 글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따로 그런 것만 모아놓은 책도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구나. 그래서 맞아. 그래서 뭔가 라틴어로 딱 뭔가 이렇게 빡 하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예, 까르페디엠 뭐 이런 것도 사실. 맞아요. 네. 그리고 라틴어 수업에서는 그 한 챕터 한 챕터마다 그 말씀하신 그 유명한 어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거의 끝부분에 그 문장을 소개하거나 그랬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한 귀절을 이렇게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했었어요. 이전 집에서. 그래서 라틴어로 쓰여있는 그 문체 자체도 너무 예쁘고 의미도 좋고 해서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라틴어를 기반으로 한 법이 이제 로마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법이 어쨌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진짜 저도 난감합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네. 얘기해 주세요. 생각- 어차피 네. 뭐 저희를 속이셔도 사실 몰라요. 지금은. 그래도 청취자를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다른 누구를 속여도 이제 정직하게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뭐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로마법이 우리 민법 주로 민법 이제 우리 법의 어떤 근간이 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저희가 법을 어떤 법의 개수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네. 법을 이어받게 된 게 기본적으로 로마법으로부터 이제 또 뭐 대륙법인 어떤 뭐 프랑스법이라든지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 프랑스나 독일법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그 일본의 법이 우리나라의 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금 현실을 적용한 어떤 민사나 형사 관련 법이 그렇게 해서 생성됐기 때문에 뭐 로마법이 근대법의 아버지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엄마는 누굽니까?
엄마 참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신학에서도 뭐 있는지 알았어. 신학에서도 그 엄마라는 게 참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쨌든 이 책에도 나오지만 로마는 첫째는 무력으로, 둘째는 그리스도교로, 그리고 셋째는 법으로 세계를 3번 지배했다는 어떤 루돌프 폰 예링의 그런 말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 세계를,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서양 문화는 로마의 영향을 받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로마의 군대가 네. 우리 어떤 그런 역사에 영향을 많이 주었고, 그래서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 랑케는 고대의 모든 역사가 로마라는 호수로 흘러 들어갔고, 그렇게 근대의 모든 역사가 다시 로마 역사에서 흘러나왔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게 로마가 서양 문명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큰데요. 네. 로마법을 읽는다는 게 결국에는 그 로마인들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겪었고 어떻게 다양한 소리를 반영해 가면서 로마라는 제국을 이루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로마법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세기 독일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는 첫째 무력으로, 군대로 이제 세계를 지배했고, 두 번째는 교회라는 그리스도교로 이제 세계를 지배했고, 셋째는 이제 법으로 세계를 지배했다. 이렇게 3번 지배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로마법이 인간 사회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기본적으로 법이 왜 필요한지는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법이라는 거는 법정에 가서 싸우려고 어떤 그거의 어떤 근거로서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뭐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송의 어떤 근원이자 자료로서 사실 그 로마법을 다듬고 또 어떻게 그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했는가, 그것이 되게 좀 중요한데요. 근데 저는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제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서.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거죠. 네, 법이 내재되어 있고 그 법의 어떤 그 사고와 어떤 뭐 행동이 법 안에 있으면 사실 법이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그 로마법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현대적인 정신을 뽑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이 책인 것 같아요. 네. 분명 제가 볼 때는 이제 로마법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한계? 예, 한계. 로마법의 한계라고 보면 이제 여기서는 되게 좀 잘 표현해 주셨지만 로마는 시민법으로서 기능했어요. 시민법. 예, 그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로마 시민권. 예, 시민권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시민권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이제 시민권이고, 시민이 아닌 사람들, 적나라하게 예를 들면 노예. 뭐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노예에 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주인이나 종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뭐 맞아요. 차별이 없다. 뭐 약간 그런 얘기들 나올 때 그 노예, 예전 방송에도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민법상 거래에 있어서는 물건으로 취급됐거든요. 형사법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얘기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 얘기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 저도 그걸 절실히 알았던 게 그 옛날 미드 중에 롬이 있었어요. 로마. 거기 보면 뭔 주인이 말을 타려고 하는데 그냥 타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누가 팍 와요. 팍팍 오더니 말 앞에 빡 엎드려요. 그러더니 그 주인이 그 노예를 밟고 말을 타는 거예요. 계단이 그렇죠. 되어줬구나. 네. 그게 되게 고증이나 이런 게 빡신 그런 드라마, 되게 유명한 드라마거든요. 아, 노예가 저런 거구나. 약간 그런 걸 보게 됐었습니다. 그렇고 네. 형법에서도 보면 노예를 죽이면은 살인이 아니라 송괴죄인 거죠. 진짜. 그거는 엄청난 다른 잔혹하다, 문제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 예를 들면 뭐 살인죄 250조, 형법 250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면은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형량 자체도 사실 현대적으로 우리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엄청 그렇죠. 다른 거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 노예는 다른 존재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원리에서 이제 한동일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법에서는 노예가 사람이 아니지만 자연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연법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의 일상,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가르는 전임 교수인지 아니면 시간 강사인지 서울 캠퍼스 학생인지 지방 캠퍼스 학생인지 그 가르는 기준이 사실 노예와 시민을 가르는 기준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적으로 이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로마법을 통해서 결국엔 이 시민이라고 불리는 인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제 로마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여성, 뭐 다른 여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 책을 보면 그 노예 이후에 여성, 어머니, 결혼, 이혼, 간음, 성매매, 강통, 낙태 뭐 약간 이런 여성 관련 이야기들에 굉장히 집중해서 많이들 풀어 놓으셨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좀 로마에서 어떤 형사법의 비중이 로마법에서 예, 로마법에서는 사실 민사법 학자들이 주로 로마 이야기를 많이 하지 사실 형법학자들이 로마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책에서는 어떤 그 독자에게 대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로마의 어떤 형법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형사법이라고 하면 뭐 어떤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써놓아서 결국엔 그 인간이 어떻게 인간되는지를 좀 이제 로마법의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잘 풀어놓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가족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게 로마의 촌수 계산이 한국의 촌수 계산하고 똑같아요. 진짜요? 예, 그게 유일해요. 몰랐네 그거는. 진짜요? 네, 그게 유일해요.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고 그 파테르라고 하는 그 아빠가 되게 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성인이 됐어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가장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고 아빠가 죽어야 사실 그 아들이 가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되게 다 그 밑으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성인 남성인 어떤 그 가장 시민이 굉장히 어떤 그 정치와 경제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사실. 그 구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그 관련된 어떤 간음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로마법이 보호했는지를 서술함으로써 또 인간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 불곰 PD님이 공유해주신 한동일 교수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하시는 분의 질문이 그 삶의 방향 혹은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유의 질문을 하니까 한동일 교수님이 자기 평생의 뭐 연구 주제, 평생의 관심은 인간다운 삶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한동일 교수님 혹은 이 책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중심 의제 자체가 인간다운 삶이다 보니까 이 로마법도 이렇게 풀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네. 기본적으로 저자가 신부님이어서 이게 더 약간 그런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이 책에 녹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그치 신부님이기도 하죠. 예. 그걸 잊고 있었네. 예. 네. 굉장히 그 과거의 법들을 보면 되게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이 로마법을 재해석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좀 일반 대중에게 그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로마법이 주는 어떤 메시지를 잘 좀 녹여내서 좀 이게 전달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의 9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좀 인상적이어서 좀 제가 옮겨 적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인간 사회는 시대적 한계 때문에 여성을 억압했지만 신은 남성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두 성을 아우르는 인간을 사랑하셨지요. 신 앞에서 여성은 여성이기 전에 인간으로 대접받았고 남성과 똑같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 무언가를 청한다면 적어도 여성이기 때문에 열애가 되지는 않을 거란 기대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여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엄격한 조선사회에서 무수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결국 부녀자와 신분이 낮은 계층 사이에서 빠르게 포교된 것도 이런 연유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실 로마법 자체만 보면 굉장히 여성 억압적이고 시민과 노예 엄청 차별하고 사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내재적으로 깔려 있음에도 이제 신은 인간 비록 여성을 차별했지만 신은 남성만을 사랑하진 않았다. 이 표현이 이분의 어떤 가치관이 좀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결혼하고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그런 결혼법이라는 게 좀 중간중간에 이제 법원들이 나옴으로써 약간 지루하지 않게 이제 책에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왜 결혼을 국가에 신고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신고해야 되고 또 최근에 문제되는 거는 혼인신고 당시에 장차 태어날 아이의 성별까지도 그러니까 아예 그 성을 아빠 성 따를 건지 엄마 성 따를 건지도 결정하게 선택한대요. 그리고 추후에 바꿀 수 없고 그러니까 바꾸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그럼 로마법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근대법의 아버지라면 그 로마법에서는 결혼법을 어떤 가치에서 가부장이에요 무조건. 로마법은 굉장히 가부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그럼 왜? 그러니까 신고의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도 노예만 상품이었던 게 아니라 여성도 상품이었잖아요. 인간이 아니라. 그렇죠. 재생산의 도구로 어떻게 봤겠죠. 그럼 그때는 그 결혼법에 아주 기초되는 항목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두 존재의 결합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걸 교과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색해 주신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 책은 어떻게 해서든 로마법원의 그런 이야기거리가 현대 시대 정신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있는 텍스트를 소환해 와서 그걸 가지고 이분이 솜씨 좋게 풀어내 주신 거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이제 로마법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좀 이런 궁금증에서 지금 기인하는 거죠. 궁금하긴 했어요, 그게. 저 정리 잘했죠. 예, 너무 이건 꼭 방송에 실려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러니까 혼인신고 혹은 결혼 계약에 남성과 여성이 어쨌든 현재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하는 형태로 가잖아요. 계약하는 개념이잖아요. 네, 혼인 계약이죠. 네. 근데 이제 로마법에서는 여성을 계약의 상대로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요. 근데 또 재산법하고 혼인법은 또 다를 수 있어서 예, 뭐 사실 우리 민법에도 재산법하고 가족법은 취급을 달리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다수의 견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어쨌든 로마가 획기적이라 본 거는 이제 저자분이 획기적이라 본 거는 일부 일처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법은 일부 일처제거든요. 어쨌든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일처제라는 게 다른 사회에 비하면 엄청 이제 획기적인 거죠.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그 가부장 제도라는 자체는 사실 시대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일부 일처제 그리고 노예제도 사실은 굉장히 뭐 후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노예도 가산 노예 같은 경우에는 뭐 재산을 쌓아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재산이 모이면 오히려 더 능력 있는 노예가 있고 능력 없는 노예는 곧 맞지만 능력 있거나 오히려 그 필요한 노예는 서로 데려가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 구조가 지금의 사회 구조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관점에서 이게 로마법의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 저자분이 해설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로마법 실력이 얼마 없어서 그래도 뭐 찾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정확하게는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네, 그래도 네. 한번 어설프게 하시는- 얘기해 주십시오. 어설프게 예 로마법의 결혼의 원칙에 대해서 저자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혼의 첫 번째 원칙은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대로 결혼의 두 번째 원칙은 부부간의 합의입니다. 예. 그리고 로마인들의 세 번째 결혼의 원칙은 이족 간의 혼인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성동보는 안 된다. 약간 이런 건데 그런 원칙들이 이 책에 설명되어 있어요. 오, 예. 신기하다. 예, 그래서 거의 조선시대인데요, 거의. 그렇죠. 한국이랑 똑같다니까요. 어. 이런 특징의 어쨌든 로마인들의 결혼의 특징이 가지고 있고 뭐 재산 관계나 그런 노예 관계나 네.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질서는 로마 사회 특유한 어떤 질서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실 끌어내서 너무 미화하는 것도 사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교수님이 있고 저보다 못 본 텍스트를 더 많이 보신 분이니까 또 이 그거와 관련돼서는 더 좀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나 이분이. 어쨌든 로마법이 멀리 떨어져 있고 어쨌든 로마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법도 너무 우리 삶과 너무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해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뒤에 더 전문적인 설명이 실려 있어요. 이 책 뒤에. 그래서 뭐 로마와 라틴인, 뭐 로마의 어떤 시민권 부여 기준의 변화, 뭐 로마법과 가족법의 역사, 뒤에 이제 작은 글씨로 더 자세한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혼인 지참제, 뭐 약간 이런 거, 신분의 신랑이 딸을 위해 신랑에게 지급하는 재산이 있고 뭐 약간 그런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제도들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내연 관계가 정말 많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궁금한 것들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뒤에 자세하게 소개돼 있어가지고 뭐 로마법 인트로로서 이 책은 굉장히 무난하고 읽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약간 동기를 부여해주는 책이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네. 그래서 로마법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전문적인 학자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또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의 어떤 근간으로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이 책이 좀 유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저는 그 인터뷰 기사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네. 그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법 수업도 그 실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인터뷰에 학생이 보낸 문자를 소개하면서 학생한테 이제 문자가 왔대요. 교수님 터널의 끝이 있나요?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근데 한참 고민하신 후에 한동희님이 터널의 끝은 있습니다. 단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회신을 했다는 에피소드를 인터뷰 기사에서 읽었는데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로마법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그 라틴어 수업도 마찬가지로 라틴어에 대한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로마법, 라틴어 이런 툴을 통해서 이걸 매개로 정말 인간다운 삶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메시지를 남겨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책 로마법 수업도 그렇고 기회 되시면 라틴어 수업도 같이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게 이분이 또 성직자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설명을 지금 좀 뭐 같이 뭐 마지막이긴 하니까 덧붙이면 이분이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해가지고 이걸 저자 소개를 자세히 안 했잖아요.
근데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700년 역사상 930번째로 선서한 동아시아 최초의 변호사다. 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덧붙여 주시죠. 공부로는 정말 이분 정말 의지 한국인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930명밖에 없었으면 그치. 맞아요. 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라틴어로 된 모든 문헌들을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아마 재수까지만 되고 3수 이상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번 보고 안 되면 그냥 영원히 못하는 건데 그 의지로 해내시고 이분 아마 합격기가 공부한 어떤 기록들이 책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 더 어마어마해요. 사실.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누굴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 법에서 성직자들을 변호하시나? 그러니까 소송 구조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인지를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교회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변호사는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쵸. 바티칸에서 활동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법률가인 예, 거죠. 그럼 왜 예전에 그 예전 교회들이 잘못했던 거를 현대에서 회개하고 뭐 사과하고 그런 뉴스들도 저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법원처럼.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로마,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그 성범죄 신부들을 이제 감추고 뭐 그랬던 과거 역사를 회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법적인 다툼을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누굴 변호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그거는 제가 알아서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누구도 대답해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누군가가 소송을 해야 누군가를 변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고가 누구, 피고가 누구지? 그게 진짜 그걸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티칸 대법원의 그러니까 대법관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변호사니까 그렇죠. 변호사니까 상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네. 그러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네.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냥 바티칸 하니까 바티칸에 압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바티칸의 어떤 뭐 누구를 제재하는 어떤 처분이나 뭐 어떤 뭔가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판결에 이전에 뭔가 그러니까 신부나 사제를 변호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변호할 수 변호한다든지 있죠. 약간 그렇겠네요. 그게 처분이 정당한가 안 정당한가를 다툴 때 그런 다툼에 있어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가톨릭이 아니어서 사실 가톨릭 교회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780년 동안 700 몇십 년이요? 700년. 네, 700년 동안 동양인이 최초라는 거예요? 네, 동양인도 최초일 거예요. 아마. 일본인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동아시아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일본 동아시아니까 하면서 대단하신 서아시아는 분. 있었나? 최소 한중일은 없네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진짜. 한국말도 좀 버거운데. 네, 와. 네, 뭐 저 같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네. 다음 기회가 되면 혹시 알려주세요, 나중에. 네. 네. 공부를 하게 왠지 해주셔서 알아주실 것 감사합니다. 이 이후로 알아보실 것 같지 않아요? 네. 주변에 물어볼 분들은 많아서 제가 네. 역시 또. 역시.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역시. 주변에. 네. 전 잘 몰라서 모르는 게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 네. 네, 그러면 마무리 이제 네. 할까요? 네. 네. 여기 책 마지막쯤에 좀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문장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법 수업은 곧 인간학 수업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투쟁이자 꿈입니다. 거대하고 휘황한 문명은 우리를 저마다의 인격과 이상을 지닌 인간의 지위에서 끌어내려 무수한 소비자이자 무지한 대중의 일원으로 전락시키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단독하고 존엄한 인간일 것입니다. 이제까지 로마법 수업이 당신이 인간다움을 되찾기 위한 그 먼 길을 가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한동일 교수님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수님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한동일 교수님, 변호사님, 신부님의 네,
로마법 수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